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좀 특별하면서도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해볼까 해요. 솔직히 말하기는 좀 민망할 수도 있지만 우리 남성 건강에 정말 중요한 부분이죠. 바로 자위행위가 전립선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적나라한 비밀들입니다. 혹시 그냥 쾌감만 있으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셨다면 오늘 그 착각을 확 깨드릴 겁니다. 자위행위라는 건 말이죠. 단순히 성욕을 해소하는 행위를 넘어서 마치 셰프가 예술 작품을 만들듯 섬세한 기술과 깊은 이해,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의 몸에 대한 진심이 필요한 영역이에요. 지금까지 수많은 건강 콘텐츠들을 보면서 제가 늘 아쉬웠던 점이 있어요. 중요한 비법은 쏙 빼놓고 겉핥기식으로만 다루거나 너무 선정적으로만 포장해서 본질을 놓치는 경우가 허다했죠. 하지만 오늘 이 영상에서는 제가 수년간 직접 공부하고 수많은 자료들을 찾아보며 깨달은 진짜 꿀팁들을 아낌없이 풀어놓을 겁니다. 단순한 행위를 넘어 여러분의 전립선 건강을 지키고 더 나아가 삶의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그 적나라하고 현실적인 비밀들을 하나하나 파헤쳐 드릴 거예요.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의 전립선 건강이 지금과는 완전히 다른 황홀경의 세계로 변할 거라 확신합니다. 자, 그럼 그 비밀의 문을 지금 바로 열어볼까요? 여러분, 자위행위가 우리 전립선 건강에 정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궁금하시죠? 충격적이게도 우리가 매일 하는 이 행위가 전립선에 믿을 수 없을 만큼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사실. 많은 분들이 그저 쾌락을 위한 행위로만 생각하시는데 사실 이 안에는 우리 몸의 복잡하고도 신비로운 메커니즘이 숨어 있답니다. 제가 오늘 그 모든 것을 친근하고 솔직하게 그리고 아주 유익하게 풀어드릴게요. 자, 그럼 첫 번째로 자위행위가 전립선 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연구 결과부터 살펴볼까요? 여러 연구에 따르면 규칙적인 사정은 전립선암 발병 위험을 낮추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답니다. 정말 놀랍지 않나요? 한 연구에서는 한 달에 21번 이상 사정하는 남성들이 47번 사정하는 남성들보다 전립선암 발병률이 무려 31%나 낮았다고 보고했어요. 이건 마치 몸속의 작은 청소부가 전립선을 깨끗하게 관리해 주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전립선 내 독소 제거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사정을 하게 되면 전립선 내에 축적될 수 있는 암 유발 독소나 결정체 형태의 물질 농도를 줄여주거든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 몸이 스스로 노폐물을 배출하고 깨끗하게 정화하는 과정을 통해 암 발생 위험을 낮출 수 있다니 정말 신기하고 고마운 기능이죠. 게다가 일부 연구진들은 사정이 종양세포에 대응하는 면역 반응을 강화할 수 있다고 분석하기도 해요. 마치 몸속의 군대가 더 강력하게 적과 싸울 수 있도록 훈련하는 것과 같은 원리랄까요? 혈류 증가와 노폐물 제거도 빼놓을 수 없죠. 자위행위는 전립선으로의 혈류를 증가시켜서 산소와 영양분을 공급하고 암과 관련된 노폐물을 제거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우리 몸의 모든 기관은 신선한 혈액순환이 중요하잖아요. 전립선도 마찬가지입니다. 혈액순환이 원활해지면 건강을 유지하는데 큰 도움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잦은 사정은 세포 생성을 촉진하고 전립선암 세포를 죽이는 것으로 알려진 시트르산 생성을 증가시킬 수 있다고 합니다. 마치 우리 몸속의 마법사가 암세포를 막는 특별한 약을 만드는 것과 같죠. 마지막으로 신경계 안정 효과도 주목할 만합니다. 자위행위는 긴장을 풀고 신경계를 진정시켜서 전립선 세포가 빠르게 분열되어 암으로 변질될 수 있는 상황을 예방할 수 있다고 해요. 스트레스는
만병의 근원이라고 하잖아요. 자위행위가 스트레스 해소에도 도움을 주면서 전립선 건강까지 챙길 수 있다면 정말 일석이조 아닐까요? 이렇게 좋은 점들이 많다는 사실 믿기지 않으시죠? 하지만 뭐든지 과하면 좋지 않은 법이죠. 자위행위도 마찬가지랍니다. 부정적인 측면과 주의사항도 꼭 알아두셔야 해요. 한 연구에서는 2030대의 젊은 남성이 자위행위를 지나치게 많이 할 경우 전립선암 발병 위험이 높아질 수 있다고 보고했습니다. 젊다고 방심하면 안 된다는 거죠. 젊은 시절의 호르몬 변화와 관련이 있을 수 있다는 분석도 있으니 적절한 빈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사정을 너무 오래 참는 것도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줄어든 성행위로 인해 사정을 오래 참으면 전립선이 배출되지 않은 정액으로 비대해져서 우혈성 전립선염으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이는 전립선에 염증을 유발하고 통증을 가져올 수 있으니 너무 참는 것보다는 적절하게 해소해주는 것이 건강에 이롭습니다. 이 외에도 몇 가지 한계점들이 있어요. 일부 연구는 사정 빈도에 대한 자가보고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는데 아무래도 사람들은 솔직하게 말하기 어려워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정확성에 제한이 있을 수 있다는 점도 기억해야 합니다. 또한 잦은 성관계는 성병 감염 위험을 높일 수 있으며 이는 전립선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물론 자위행위와 직접적인 연관은 없지만 건강한 성생활의 맥락에서 고려해야 할 부분입니다. 자, 어떠세요? 자위행위가 마냥 좋기만 한 것도 아니고 마냥 나쁘기만 한 것도 아니죠? 중요한 건 바로 균형 잡힌 관점을 갖는 것입니다. 과도하지 않은 적당한 횟수의 자위행위는 건강에 유익할 수 있다는 것이 많은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너무 적어도 너무 많아도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거죠. 마치 요리사가 재료의 양을 조절하듯 우리 몸을 위한 자위행위도 적절한 양 조절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개인의 차이도 고려해야 해요. 자위행위가 전립선 건강에 미치는 영향은 개인의 연령, 건강 상태, 생활 습관 등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효과적일 수 있지만 다른 사람에게는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말이죠. 그러니 자신에게 맞는 적정선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자위행위 빈도뿐만 아니라 건강한 식습관, 규칙적인 운동, 스트레스 관리 등 종합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전립선 건강은 자위행위 하나로만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몸 전체의 건강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마지막으로 결론을 내어 볼까요? 자위행위는 전립선 건강에 복합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일부 연구에서는 전립선암 위험을 낮추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하지만 다른 연구에서는 특정 조건 하에서는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자위행위 빈도를 적절하게 조절하고 건강한 생활 습관을 유지하는 것이 전립선 건강에 가장 중요합니다. 마치 몸의 마스터가 되어 내 몸을 스스로 관리하는 것과 같아요. 만약 전립선 건강에 대한 우려가 있다면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비뇨기과 전문의와 상담하여 개별적인 조언을 받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 자신을 사랑하는 가장 현명한 방법이에요. 이 정보는 의학적 조언을 대체하기 위한 것이 아니며 정보 제공의 목적으로만 사용됩니다. 건강 관련 질문이나 우려사항은 항상 의료 전문가와 상담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알려드린 이 비밀들이 여러분의 전립선 건강을 지키고 더 나아가 여러분의 삶을 더욱 활기차게 만드는데 도움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자신을 소중히 여기고 자신의 몸을 이해하려는 노력이야말로 진정한 자기 사랑의 시작이니까요.
여러분의 건강한 삶을 응원합니다. 안녕히 계세요.